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일장을 움직였던 내용들 헤드라인 통해 체크해봐야겠죠. 중국, 미국 반도체 8종 125% 관세 철회, 미중 갈등 새 국면 진입입니다. 자, 여러모로 악재 해소에 웃었던 25일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지수가 웃을 수 있었던 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24일에도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화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죠. 중국 측은요,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고위급은 아니나 실무진 차원의 접촉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이 진행되는 동안 외신들은요, 중국도 한 발 물러서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CNN은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125% 관세를 조용히 철회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수입 대행업체가 통관 과정 중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다고도 했죠.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소식은 즉각 시장에서 반도체주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끝났지만요. SK하이닉스가 3.4% 올랐고요. 다른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상마찰 압력에 노출되어 있던 종목들인데 우려가 일부 완화되니까 바로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움직임들은요, 지수 차원에서 이번 주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로 이어지죠. 리스크 완화,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번 주로도 이어질지, 이를 위해선 결국 관세 협상과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할 텐데요. 체크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 조짐은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수급에서 포착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실까요? 아주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선물, 여기에 코스닥 현물까지 동반 순매수를 했고요. 물론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 4월 10일 이후 10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는요, 비차익 매수세도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비차익이란 대량 바스켓 매매로 여러 종목을 샀다는 건데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까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요. 상대 강도 지수 기준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권에 있다고 보는데 4월 첫째 주 과매도권까지 밀렸다가 이를 탈출하고 점차 과매수를 향해 가고 있죠. 즉,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여력은 어느 정도 소진, 추가 반등의 모멘텀은 결국 외국인이 시장으로 돌아오느냐 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두 번째 체크포인트 관세 헤드라인도 중요하죠. 일단 주말 사이에는요, 미국이 관세 협상 표준 양식을 만들고 2달간 18개국과 집중 협상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우리와의 협상이 생산적이라 고무된다는 식의 발언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한미 협상 합의서 내용이 공개되는지까지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요, 이창용 총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안 되면 상호 관세가 더 유예돼도 경제적 비용은 크다는 내용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는요, 주말에도 중국과의 대화를 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관세 전쟁을 버티기엔 타격이 크죠. 그렇게 앞서 짚어봤듯 중국도 조용히 반도체 관세를 철회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유화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또 다른 호재죠. 실적 이야기로 두 번째 헤드라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중 65% 예상 상회 실적 시즌 순항 중인데요. 자, 1분기 실적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32개 중에 65.6%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예상을 밑돈 기업의 비율은 34%로 예상을 웃돈 비율이 압도적이고요.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서프라이즈 비율도 46.9%로 높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요, 에너지 디스플레이 조선, 화학 건강관리, 그리고 반도체 주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 중인데요. 자, 이렇듯 순항 중인 1분기 실적 발표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은요, 조선주, 하나오션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2차 전지주들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수요일에는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잠정 실적은 호조였고요. 이번에는 부분별 실적도 공개될 텐데 대신증권은 실적 기대치가 낮았던 만큼 실적 호조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가 경기 둔화 우려를 희석시킬 수 있을지까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시죠. 자, 그래서요, 이번 주 우리가 지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점. 지난주 한 주간 코스피는 2.5% 올랐습니다. 회복 이후에 쉬어가기가 나타날지 아니면 앞서 짚어본 관전 포인트 두 가지, 관세 협상과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또 한 번 지수의 레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죠. 그러면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체크해 보시죠. 장마감 이후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인데요. 인도법인에선 초고압 차단계 매출이 집중되며 고수익 구조가 강화됐고요. 북미 지역 매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주 실적도 좋았습니다. 신규 수주가 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요. 수주 잔고는 10조 4천억 원으로 89.2%나 늘었습니다. 이런 실적들을 바탕으로 효성중공업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매출은 1조 761억 원, 영업이익은 1,0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82.2% 각각 증가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창원 공장과 미국 멤피스 공장 증설에 이어서 추가 증설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증설 계획이 확정되면 기업의 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보통주 자본 비율은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분기 배당과 사회책임 강화 행보도 이어졌는데요. 1분기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은 6,1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회성 비용과 디지털 IT 투자와 같은 판관비의 증가로 8,240억 원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이자와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 기반은 견조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자 이익은 2조 2,5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했고요. 특히 그룹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42%로 연간 목표치인 12.5%를 조기 달성할 거란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1분기 배당금을 주 200원으로 결의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 초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한 데 이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후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오늘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신 공시 중에 효성중공업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254% 급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그 변압기나 그 중공업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좀 흐름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분할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뭐 컨센보다 상회를 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수주 잔고를 좀 따져 보니까 중공업 부분에 대해서도 10조 4천억 정도 10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1년 전보다 늘었고요. 심지어 건설 쪽도 늘었는데, 건설 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뭐 표시가 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중공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이렇게 큰 것을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기준 그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유럽과 미국 해외 시장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성장세를 돋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유럽의 신규 고객 확보 추진, 그리고 인도 송전 회사에 대해서도 터키 공급 계약의 체결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이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도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전력기기나 이런 좀 변압기 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펴봤을 때 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뭐 결국 투자를 축소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계속 좀 유효할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도 교체 수요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유럽 쪽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효성중공업 실적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하나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련주 아톤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 아톤이 시간에 1.0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아톤의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SKT 해킹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 보안주가 한 번 정도는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주요 금융사의 보안 인증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 매출은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재무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있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양자 암호주로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작년 11월에 양자 컴퓨팅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4,000원대였던 주가가 올해 1월까지 9,000원대까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에 대해서 부각받을 때마다 동사가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미국의 그 표준기술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연구소 인증 양자 내성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체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접목한 인증서 솔루션을 좀 개발을 했다라는 이력 때문에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지난달에는 세계 최초 양자 암호 적용 PQC에 대해서 퀀텀 세이프 카드를 좀 출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PQC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뭐 기준 금융권을 넘어서도 제약 의료 쪽에 대해서도 공급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경우에도 지금 정부에서도 에너지 의료 행정에 대해서 PQC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 그 키플챗 K가 나라장터에 입성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은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라장터를 통해서 크게 뭐 이슈가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슈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그 양자 암호화 관련된 포인트가 많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달에 그 메리츠 증권과 미 인증 표준 PQC 솔루션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본계약이 아니라 MOU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금융권 쪽에 대해서도 PQC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즉 양자 암호에 대해서는 미국 쪽의 증시의 상황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받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21일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왔던 점을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 아툰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되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양자 암호로서도 계속 좀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그 아톤의 경우에도 현 시점은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SK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보안주 아톤을 주목해 주셨는데 사실 유심과 관련되면 뭐 엑스큐어도 있고 유비벨룩스도 있고 코나이 이렇게 유심 관련주가 있는데 유심 관련주보다는 보안 관련주가 좀 더 탄력도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의 탄력도는 유심 관련주가 세긴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일 수 있고요. 추후에는 결국은 이제 그 보안 인증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현 정권 말고 전 정권 때도 핀테크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번 해킹 사건을 통해서도 핀테크 쪽에 다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핀테크 기업도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톤에 대한 이야기 두루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조선주 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핫한 섹터라 해도 비약이 아닌데 또다시 섹터를 움직일 만한 소식이 들려오며 지난주 5%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발표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조선업 협력이 히든카드로 부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미국 측이 먼저 스마트 조선소 구축과 기술 이전, 조선 인력 양성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것을 요청했고요. 이에 한국 측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협의 이후 한국 측이 A게임, 즉 최상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날의 경우 조선업 관련 구체적인 투자나 상선 및 군함 건조 협력에 관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미 해군군함 MRO 사업 최고 결정권자인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거제와 울산 등 우리 조선소를 둘러볼 예정이니까요. 관련 소식 계속해서 주시해보시죠. 다음 소식은 STO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STO 법제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여당과 야당 측에서 모두 STO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요. 조기 대선 형국으로 인해 법제화에 다시 한번 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특히 관련 소식이 들려온 장 마감 이후 STO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잠시 시장 현황도 살펴보면요.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은 2030년 이렇게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367조 원 남짓인 점 고려해 본다면요. 얼만큼 굉장히 또 엄청난 규모의 신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정책 테마로 엮여 충분히 등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 변동성에 유의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슈픽 내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2+2 송장 협의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협상 카드로 부상이 된 모습인데요. 오늘 또 그리고 하나오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만큼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계속 좀 그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계속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2+2 그 통상 협약에 따라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하반기까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는 MRO나 이런 거 부분들도 같이 좀 따졌을 때는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 이벤트가 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존 펠란 그 미국 해군성 장관이 30일 한국을 찾아서 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좀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등 모두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좀 놀랬던 게 뭐냐면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였고요. 전 분기보다는 약간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조선사의 경우에는 매년 1분기 매출이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뿐만이 아니라 매분기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도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 때 저가 수주를 했던 선박의 반영 그리고 2023년 고가 선박 수주에 대해서 같이 반영된 점을 봤을 때는 2024년에도 좀 수주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누적되면서 계속 좀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오션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데 대략 매출은 한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500억 1,50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컨셉보다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그만큼 그 하나오션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미 조선 협력 기대감이 여전까지 남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에 굉장히 좀 많이 오래 올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굉장히 좀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쪽에 대해서는 조선 쪽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그중에 하나오션이 한 93%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제 철강 후판 가격 등의 그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랬을 때 결국은 실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신규 접근을 해본다 한다면은 HD 현대 마린 엔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JP모건과 국민연금이 그 올해 좀 추가로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중국 조선소로부터 물량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HGA 그 중공업의 경우에는 MRO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뚜렷한 내용들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했을 때는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HJ 중공업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앞서 이슈 픽에서도 짚어보셨듯 지난주 STO 법제와 관련해서 간담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법안 논의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과 함께 관련주 향방도 짚어주시죠. 이게 지금 지연이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계속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정무위에서도 계속 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늦어지긴 했지만은 그 여야 모두 이 STO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증권사 역시 2023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도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좀 진행을 하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실행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바로 튀어나오기보다는 대선 직후 이후에 더 굉장히 좀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 STO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토큰증권 STO의 경우에는 결국 제도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분야가 금년 6월에 그 샌드박스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규계위 그리고 법제처 심사와 증선이 금융의 그 의결을 거쳐서 6월 16일 때는 또 그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시행이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만료가 되긴 하지만은 본격적인 제도화를 통해서 진행되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STO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ATS와 그 ETF, 그 ETN을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때 결국은 제도화가 좀 시행될 예정인데, 유통 플랫폼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플랫폼과 함께 9월 말에 제도화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9월까지는 계속 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살펴봤을 때는 핑거와 그 갤럭시와 머니트리, 갤럭시와 SM이 있는데, 이 세 기업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니까 이 점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목해야 할 공시부터 뉴스까지 두루 체크해봤습니다. 증시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